품사만 공부했을 때보다는 글쓰기 첨삭받았을 때 품사 개념이 더 좋아졌어요. 대치동 내부 고발자입니다. 오늘은 방학이 됐으니까 이제 문법을 공부하고 싶은 친구들이 많은데 문법을 어떻게 하면 제대로 공부할 수 있고 저희는 어떤 식으로 가르치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하는 수업의 목적이 뭐죠? 수업의 목적은 문법의 기본을 닦아주는 거예요. 문법이라는 게 시중에 있는 책으로 다 공부를 하잖아요. 네. 책이 어려워요. 어려운 이유가 용어가 딱딱해요. 일상적으로 쓰던 용어가 아니라서 그 용어에 익숙해지는 것 자체가 일단 오래 걸리고, 문법책은 전제로 하고 있는 게 그 책을 읽는 사람들이 품사랑 문장 성분을 완전하게 익혔다고 전제로 하고 책을 쓴 거예요. 그런데 거의 모든 학습자들은 품사랑 문장 성분이 습득이 안 돼 있는 상태로 그 책을 읽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된다. 많은 분들이 이제 문법을 생각할 때는 소위 말하는 좀 어려운 단어들, 투부정사, 분사 이런 거를 잘 알면 문법을 잘하는 거로 생각을 하는데, 이제 실제로 아이들이 문법을 잘하려면 그게 필요한 것보다는 그 전 단계가 필요한 거잖아요. 저는 궁금한 게 품사를 알면은 어떻게 상급 개념까지 이해를 할 수 있는지 그게 좀 모호하거든요. 일단은 품사를 알면은 그 상급 개념이 어떻게 되냐면은, 예를 들어서 기본이 돼 있다 하면은 관계대명사 같은 경우에도 따로 볼 필요가 많지는 않고요. 관계대명사는 대명사이면서 동시에 접속사다, 이 설명을 들었을 때 이게 개념으로 와닿거든요. 품사가 돼 있는 사람들은, 품사 개념이 정립이 안 돼 있는 사람들한테는 개념 정의 자체가 굉장히 뜬구름 잡는 느낌으로 다가오는 거죠. 아무런 의미도 가져다 주질 못해요. 뭐 대명사랑 접속사라고? 어쩌라는 거야? 이렇게 되니까 문법 설명도 이렇게 돼 있어요. 해설지를 봐도 이 자리는 접속사 자리니까 답이 3번. it이 안 되고 which가 되는 이유는 it이랑 which는 차이점이 둘 다 대명사 기능은 있지만 접속사 개념은 which에만 적용이 되기 때문에 답은 3번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설명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일정 정도 이 학년이 찬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문법 수업도 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해를 못한다. 따라서 이런 이제 기본기를 닦으면은 그 문법 설명 자체를 이해를 할 수가 있고, 말하거나 글 쓸 때에도 스스로 교정이 상당 부분 가능한 것 같아요. 많이 드는 예는 죽음이랑 관련된 단어가 국어에서도 뭐 죽다, 죽음, 죽은, 크게 봤을 때 세 가지. 죽다는 동사, 뭐 죽은은 형용사, 죽음은 명사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영어에서는 뭐 die가 동사죠. 죽은 형용사는 that, 죽음은 that인데 요거를 구별해서 안 쓰면은 뭐 이렇게 돼요. 원래는 의도한 문장은 이런 거였겠죠. 죽은 사람은 말을 못한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죽다 사람은 말을 못한다 이렇게 하니까 이걸 읽는 사람들은 의도는 파악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정도면은. 근데 좀 웃기잖아요, 실은. 말 이렇게 해도 웃기고 쓰는 것도 이렇게도 웃긴데, 요거를 이제 스스로 교정할 수가 있으려면은 품사 개념이 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잘 알아듣죠. 이런 거 이제 교정을 받았을 때 누가 첨삭을 해줘요.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되는 거지? 이해할 수가 없는 학습자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품사 개념이 정립되어 있으면은 죽다 사람은 말할 수 없다, 죽다 사람이 말이 안 되잖아, 죽은 사람이라고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형용사 자리다. 그래서 that people cannot speak 뭐 이렇게 써야 된다. 이런 식으로 설명해주면 좀 더 잘 아이들이 감지를 하는 것 같아요. 말할 때는 쓸 때도 도움이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정리를 하자면은 온라인 문법 특강에서 품사하고 문장 구성 요소를 공부를 하는데, 요거를 하면은 이제 문법책에 있는 용어들 이해하기가 쉽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떻게 보면 궁극적인 것인데, 이제 문장이나 글을 파악하고 그 각각의 단어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알게 됨으로써 영어 공부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 요 정도가 맞아요? 네네네, 정리 잘 해주셨습니다. 어떤 학생들이 들으면 유용한가요? 학년은 권장하는 거는 5학년 이상. 전 단계 학년은 들어서 도움이 된 적도 꽤 있는데 상당수의 경우는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5학년 이상 한테 추천을 드리고, 예전에 실은 뭐 2학년, 3학년 이런 친구들이 들어서 괜찮은 적도 있었는데 대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일반적인 경우를 말한다면은 그 정도가 되고, 문법은 한 번도 안 배운 사람도 괜찮아요. 동사 모른다, 괜찮아요. 명사 뭔지 모른다, 괜찮아요. 그건 괜찮은데 영어는 할 줄 알아야 돼요. 영어를 할 줄 안다는 거는 매직 트리 하우스 초반부에 좀 쉬운 거 정도? 이 정도 이해할 수 있으면은
괜찮아요. 그게 렉스 지수로 보면 한 500대 이 정도 되나요? 400대 네.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네네. 렉스 한 500 정도면은 네. 들어도 괜찮다. 문법은 한 번도 안 배워도 되는데 영어는 어느 정도 할 줄 알아야 된다. 어떻게 보면 이제 로드맵을 일정 정도 제시하신 것 같아요. 아이들이 처음부터 품사 개념이나 문법 개념 가지고 영어 배우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좋은 게 아니고 네네. 어렸을 때 책 많이 읽고 이야기 중심적으로 가다가 일정 시간 이해가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품사나 문장 구성 요소, 즉 문법의 기초를 공부하면은 네. 상당히 유용하고 효율적인 순서다. 그렇죠. 제가 봤을 때는 다른 분들과 수업하는 거 문법의 기초를 가르치는데 상당히 차이가 있거든요.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어떤 게 들어가 있고 어떤 식으로 네. 진행을 하는지. 의아하실 수가 있는데 이것만 배우는 거예요. 수업 내용이 품사랑 문장 성분만 익히거든요. 문장 형식이랑 딴 게 없어요. 이거를 여름방학에는 일주일에 한 번 네. 2시간씩 4주를 하는데 8시간이잖아요. 8시간 동안 이것만 해요. 그렇게 해도 이게 온전하게 습득이 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어느 정도 감을 잡고 혼자 공부할 수 있는 토양 정도 깔아주는 게 8시간 하면 되거든요. 이제 일반적으로 많은 학원에서 수업은 품사 같은 거 가르친다, 문장 성분 가르친다, 15분 설명하고 끝나잖아요. 학습자들이 생각하는 게 나는 그거를 익혔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갖고 네. 품사랑 문장 성분은 그 다음에 별로 안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영영 그 수준을 못 벗어난다, 뭐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요. 품사랑 문장 성분은 잘 익혔다 하면은 문법 수업 들으러 다닐 필요가 없어요. 혼자 책 봐도 다 이해가 되거든요. 네. 그 정도를 만드는 게 우리 목표고, 이 수업은 어떻게 하냐면은 훈련 중심으로 하는 거죠. 컴퓨터 화면을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글을 읽는 거를 바탕으로 품사랑 문장 성분을 익히는 거예요. 그렇죠. 물론 이제 그 전에는 깔아놔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화면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품사, 명사는 뭐다. 이론적으로 명사는 뭐 사람, 사물, 동물 이런 거의 이름을 주로 나타내고 뭐 존재하는 모든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뭐 명사에는 이런 것들, 보통 명사 이런 것들이 있다. 이런 것도 배우는데 이거는 처음 시간에만 한 번 딱 배워요. 이론적으로 이제 설명이 이렇게 주구장창 하는 거는 첫 시간 한 번 정도고, 그 다음부터는 다 훈련하는 거예요. 훈련은 여기 딸린 문제 같은 것도 있어요. 주어진 단어의 품사를 쓰세요,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고, 뭐 문장 성분도 이렇게 처음에 공부해요. 주어가 뭐다, 서술어 뭐다, 목적어 뭐다, 이런 식으로 공부하고, 문장의 형식 이런 것도 공부를 하죠. 이 형식이 뭐고 이 형식이 뭐고 뭐 오 형식이 뭐고 이런 거 공부하고, 문장 형식 맞추는 것도 하죠. 이렇게. 네. 요거는 이제 초석 같은 거고, 본 네. 게임은 뭐냐면은 글을 읽고서 이거를 적용시키는 거예요. 네. 주마다 한 가지 주제로 글을 읽어요. 첫 주는 affirmative action이라고 해서 한국어로 번역한 말이 있긴 한데 좀 이상해요. 이거 개념이 뭐냐면은 미국 사회에서 흑인들이 이제 역사적으로 좀 이제 힘든 삶을 살았으니까 네. 지금도 영향이 이어져 갖고 학업적으로 실은 굉장히 불리한 위치에 처해 있다. 네. 그래서 대학 입학 같은 거 할 때 가산점을 주는 거죠. SAT 1600점 만점 이런 거에서 200점 정도 가산점 주고 이런 거예요. 흑인이면은. 네. 이런 게 affirmative action인데, 우리나라 제도로 치면은 농어촌 특별전형 이런 거랑 비슷한 것이죠. 근데 이거가 이제 논란이 되는 이유가 역차별 이런 게 있죠. 흑인이라고 다 힘든 환경에 처해 있는 건 아니고, 뭐 백인이라고 다 좋은 환경에서 자란 거는 아니니까 네. 역차별 논란이 있고 뭐 고소도 많죠. 미국에서는 굉장히 핫한 토픽이고요. 네네. 얼마 전에 이제 대법원에서 대학교 입시에서는 affirmative action 하지 말라고 룰링이 얼마 전에 나왔어요. 아. 그래서 난리가 났습니다. 아하, 이런 제도가 있는데 찬성 반대 같은 거 글을 각각 읽어보는 거예요. 이게 이제 찬성 글이거든요. affirmative action에 대해서 찬성 입장을 옹호하는 글이에요. 주구장창 뭐가 논지가 써 있어요. A4 용지로 치면은 한 장 정도 되는 분량인데 읽어보고서 일단 의미 파악을 하는 게 중요해요.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게 문법은 형식적이다, 딱딱하다, 의미랑 별로 상관이 없는 것 같다, 이렇게 많이 말씀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에요. 네. 문법을 만든 이유 자체가 의미 전달을 정확하게 하려고 만든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분리시켜서 생각하는 거는 말이 안 된다. 그렇게 공부하기 시작하는 순간 산으로 간다. 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읽고 의미 파악을 먼저 해요. 그 다음에 이제 품사 따지는 거예요. 단어 하나하나씩. 수업 시간에 이걸 부분적으로 같이 해보거든요. affirmative는 뭐 형용사다, 뭐 action은 이 명사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문장 성분도 따져보는 거예요. affirmative action이 이게 주어고, 뭐 is는 서술어다, 이런 식으로 따져보는 거고, 부분적으로 같이 해보는데 저 혼자 이거를 말하고 있으면은 굉장히 수업이 재미가 없고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이거의 핵심은 뭐냐면은 학습자가 직접 해봐야 돼요. 이 수업 정원이 한 20명 정도
정도 되거든요. 네. 번갈아 가면서 물어보는 건데 여태까지 경험해본 바로는 기회는 충분하다. 왜냐면 대부분의 시간을 학습자들이 대답하게, 생각하게 말하는 시간으로 할애를 하거든요. 돌아가면서 말해보고 이거 만약에 틀린 게 있다 하면은 그거를 이제 알려주는 거예요. affirmative는 형용사인데 왜 형용사인지 알려주는 거죠. 다만 알려주는 게 아니라 affirmative가 지금 액션을 꾸미고 있으니까 형용사다. 꾸민다는 게 뭐냐? 범위를 좁혀주는 거다. 이런 식으로 알려주는 거예요. 액션은 이제 이게 명사인데 명사라는 거 모르는 친구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왜냐면 처음에 배웠을 때 명사를 이름이라고 많이 배우잖아요. 액션은 누구 이름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명사는 감이 안 올 수가 있어요. 네. 명사 정의 자체를 이름이라고만 하면은 한계가 있으니까 네. 개념 정의 자체를 약간 좀 다르게 하긴 하거든요. 개념을 처음에 설명할 때 아이들이 네. 받아들인 입장에서는 최대한 간단히 머릿속에 정리하려고 노력하니까 네. 이름 이렇게만 생각하거든요. 그거를 이제 더 네. 크게 제대로 개념을 네. 확립시켜주는 과정인 거죠. 과정이죠. 이런 식으로 글을 기반으로 해서 품사랑 문장 성분 연습을 해보는 거고요. 아이들이 이제 수업 시간에는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중요하게 네네. 생각하는 게 피드백이잖아요. 피드백 중요하죠. 학생이 하면은 그거를 네네. 저희가 보고 네. 반응을 해주는 거. 네네. 이건 어떻게 진행이 되죠? 수업 시간에는 물어봐서 대답하는 거 듣고서 제가 이제 좀 코칭을 해주죠. 네네, 이런 그렇죠. 피드백이 있고 숙제가 있어요. 네. 숙제는 뭐냐면은 여기 지금 화면에 보시면은 글을 여기 왼쪽에 쭉 나열한 거예요. 단어별로. 그거에 대해서 품사를 쓰게 해오는 게 숙제예요. 문장에 네. 나오는 단어의 순서대로 되어 있는 거군요. 그렇죠. 단어마다 품사를 쓰고 이 문장 성분 같은 경우에는 묶음으로 들어가요. 두 단어 이상이 한 문장 성분인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니까 셀은 이렇게 테두리를 정해갖고 어느 단위로 묶을지를 이미 정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답지에 해당하는데 네. 학생들 문제지는 이게 다 비어있죠. 그래서 그렇죠. 이거를 써서 이메일로 보내면은 채점을 해서 정답의 백분율을 보내줍니다. 몇 % 맞췄다. 품사 몇 %, 문장 성분 몇 % 이렇게 해주고요. 품사는 이거는 요 글은 한 500개 정도 단어가 한 500개 정도 쓰였으니까 좀 부담스럽다 하면은 100개 정도만 해도 돼요. 예전 수업까지는 다 100개만 했거든요. 가끔 가다가 100개가 성에 안 찬다 이런 열정적인 학습자들이 있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이제 500개 정도씩 할 수 있게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게 논쟁이 되는 주제잖아요. 네. affirmative action이나 뭐 legacy preference나 이게 다 논쟁이 되는 주제들인데 요거에 대해서 의견은 100단어 내외 A4 용지 우리가 줄글로 썼을 때 한 8줄 내지 10줄 네. 요 정도에 해당하는 글을 이메일로 써서 보내주시면은 제가 첨삭해서 드립니다. 그런 식으로 피드백이 이루어진다.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할 기회도 제공해드리고 기계적으로 단어 하나하나당 품사 따져서 말하는 거 문법 책에서 패턴식으로 해서 문제 맞추는 거 품사 문장 성분 문제 맞추는 거랑 실제로 자신이 말할 때나 글 쓸 때 품사 문장 성분을 정확하게 구사하는 거는 좀 다른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글쓰기까지 하는 걸로 해서 품사랑 문장 성분 개념이 구현이 되도록 돕는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품사를 문장이나 글에서 찾잖아요. 네. 그럼 찾게 되는 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수백 개는 찾게 되는데 이 수업만 들어도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품사나 문장 구성 요소 이 부분은 수학하고 좀 비슷한 면이 있어서 이 훈련 없이는 이해하고 써먹을 수가 없어요. 반드시 몇백 개, 사실은 몇천 개 정도 해야지 대부분의 학생들은 제대로 이걸 구사할 수 있다. 몇천 개는 찾아보고 피드백 받아야지. 문법을 만들어갈 때 없어서는 안 되는 부분이다. 이거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개인적인 경험은 이래요. 저는 이제 한국에서 공부를 거의 했으니까 글쓰기 같은 거 지도를 많이 못 받았어요. 실은 한국에서는 이제 글쓰기 지도 많이 안 해주잖아요. 그래서 이제 대학교 가고 외국에서 일정 부분 공부하고 이랬을 때 글쓰기 지도를 좀 받았었는데 되게 좋다. 품사만 공부했을 때보다는 글쓰기 첨삭 받았을 때 품사 개념이 더 좋아졌어요. 그래서 이런 경험을 다른 분들한테도 하게 해드리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어서 첨삭하는 거 좀 도입을 더 했습니다. 수강 신청 같은 거는 온라인으로 이렇게 접수를 받아요. 관련된 링크는 댓글에다가 남길 거니까 거기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보통의 경우에는 올리자마자 마감이 주로 돼요. 당일날에. 그래서 제한된 분밖에 책임을 못 드려서 아쉬운 마음이 있지만 그래도 이제 무턱대고 많이 받으면 안 되잖아요. 시간대나 정보 같은 거는 댓글로 다 써놓겠습니다. 이번 편은 이 정도로 마무리할까요? 감사합니다.